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즘엔 다시 또 AI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글로벌 빅테크들은 AI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만큼 기술주의 신시대가 개화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증시는 AI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 랠리가 날 것이다라는 낙관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가 대표적인 낙관론자들은 내년 AI 관련 매출이 20% 이상 증가할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애플의 주가는 30% 이상 뛸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금리 시대에 올해 빅테크 기업들의 성과는 어떻게 분석을 하실까요? 인터넷이 95년도에 인터넷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 시대가 모바일로 교체될 때까지 한 15년이 정도 걸렸습니다. 모바일이 2008년, 2010년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모바일이 원래 아이폰 15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거대한 기술, 그러니까 빅테크 하나의 어떤 수명과 사이클이 보통 15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15년, 모바일 시대 15년. 그래서 아이폰 15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빅테크 기술은 무엇일까를 많은 화두를 던지는데 그게 바로 네. AI다. 중요한 건 이 빅테크가 한번 큰 흐름을 바뀔 때마다 굉장한 시장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때는 MS였고 모바일 때는 구글이나 애플이었듯이 또 한 번 이런 주가의 흐름이나 크게 변동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낙관론자들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월가의 대표적 낙관론자가 에드 부시인데 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년도에 AI 관련 관련 지출이 올해 대비 2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 관련해서 굉장히 낙관론을 펼쳤고 특히 AI 앱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면서 애플이 한 30% 정도 주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하면서 AI 흐름에 대해서 낙관을 펼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만 봐도 기술주의 그 추가 베팅하는 게 자금이 몰리면서 나스닥 100 지수는 41% 증가했는데 실제 S&P 500 지수는 15%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거든요. 실제 기술주에 많이 몰렸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현상들이 내년에는 더 갈 것이고 기술주의 이게 수익 창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20% 정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AI와 관련해서 더욱더 발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좀 우위를 점한 기업은 어딜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 거대한 기술의 흐름에 편승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 이미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체 AI를 발표를 했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넘어오고 모바일에서 다음 기술로 넘어가는 이게 편승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고드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다음에 구글, 메타 경영진들은 AI에 투자를 무조건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관심 가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난주에 오픈 AI의 대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네. 오픈 AI가 이번에 발표를 했죠. 굉장히 GPT-4 이후에 GPT-4, 3.4 발표하면서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연초에, 네. 자기 연말부터. 그래서 조금 6개월간 주춤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오픈 AI의 발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두 가지 면에서 파격적이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AI의 가장 큰 단점은 좋다 이거죠. AI 되게 좋은 기술이고 한데 그래서 쏘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라는 질문에 네.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의 아이폰의 앱스토어처럼 GPT의 앱스토어 같은 거를 만든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또 하나의 파격적이었던 거는 기술은 훨씬 좋아졌는데 가격이 구독료가 내려갔어요. 이 두 가지는 저는 굉장히 큰 이제 기술적 진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후발주자들이 그 기술 격차를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AI라는 거는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데이터라는 막대한 양의 피딩이 돼야만이 그 AI가 발휘를 하기 때문에 먼저 선점을 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과실을 가져가는 구조로밖에 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MS나 오픈 AI가 굉장히 일단 MS가 늦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위적 시장을 차지하고 했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 지금 겉으로는 오픈 AI하고 구글하고 싸움 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옛날에 뺏겼던 그 검색 시장의 아성을 구글에게 뺏겼던 아성을 MS가 다시 가져올 태세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이번 주에 오늘 이제 뉴스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지금 AI 관련 인재 경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네. 구글하고 오픈 AI하고 최고가가 1,000만 불, 130억. 인재 진지까지 붙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도체의 이런 그 HBM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모두 AI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결론은 내년도는 AI로 갈 수밖에 없다. 빅테크의 흐름이 바뀌는데 거기에서 선점을 우선한 거는 네. 지난주 발표까지 봤을 때는 오픈 AI, MS가 먼저 선점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내년에 AI가 사실 뭐 더 좋아질 건데 그중에 선점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으로 넘어와 볼게요. 뭐 네이버와 카카오도 AI 시장에 진입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진입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까요? 국내에 일단 AI 이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네이버하고 카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두 기업의 전략이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네. 지난주 9일 날 카카오의 홍은택 대표가 발표한 내용이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발표했냐면은 뭐라 그랬냐면 최근 오픈 AI가 서비스와 고객을 연결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카카오는 메신저라는 실행 빈도가 높은 서비스를 통해서 요거를 서비스를 하겠다. 네. 근데 결론은 뭐냐면 네이버는 AI 기술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경쟁력인 게 네이버의 장점이고 네. 카카오는 지금 홍은택 대표 말은 직접 네이버 클로바엑스 같은 기술을 개발하진 않겠다. 오픈 AI 같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카오라는 플랫폼에 탑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카카오는 광고로 돈을 벌 가능성이 높고 네. 네이버는 기술을 다른 기업에 빌려줘서 이런 거죠. AI는 그 양질의 데이터가 들어가야만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양질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보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각자 기업들만이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오픈해 주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AI를 쓰고 싶은데 굉장히 보안성 많은 기술이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오픈 안 하겠죠. 경쟁사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기술만 빌려 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글로벌엑스 발표 이후에 700개의 기업이 기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4분기쯤에는 이 AI 글로벌엑스 관련 매출이 아마 보고가 나올 건데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지는 봐야 되는 거고 카카오는 전혀 다른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글로벌한 기업 오픈 AI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기술을 만든 거를 빌려서 자기들은 상업성 광고를 붙여 돈만 벌겠다는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AI지만 지금 플레이 방식이 전혀 달라졌다. 그것도 그럴 것이 후발주자들은 네. 그 선발주자들의 AI 기술만 있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공급이나 보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그 지난주에 오픈 AI가 발표할 때 보면 기술은 데이터량은 더 늘어났고 기술도 더 늘어났는데 가격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렴해진 거죠. 근데 후발주자가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카카오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오픈 AI나 다른 AI를 쓰는 대신에 네. 오픈 채팅 앱에서 그걸 활용해서 광고성으로 돈을 벌겠다고 이미 전략을 밝히기 때문에 국내 AI 기업들은 아마 그러니까 네이버처럼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식으로 연합해서 합종연맹을 통해서 이 오. 기술에 접근하는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략이 굉장히 다른 만큼 좀 흥미롭네요. 네. 이거 역시도 네이버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카카오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다 이런 점인데 그런데 대기업만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중소형 기업들도 있는데요. 뭐 솔트룩스와 셀바스 AI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 중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의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우선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솔트룩스와 셀바스는 전혀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솔트룩스는 뭐냐면 솔트룩스는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AI를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클라우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죠,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네. 이번에 지난 14일 어제 솔트룩스가 NHN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NHN은 왜 동맹을 맺었느냐? NHN은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보면 AWS가 한 전체 시장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이 한 12%, 그다음에 네이버가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NHN이 늦어진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좀 진입하기 위해서 AI라는 기술을 좀 같이 협업을 해서 아마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두 기업이 이익이 맞아떨어져서 솔트룩스와 NHN이 어쨌든 협업을 하기로 동맹을 맺었어요.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클라우드에 들어간 비용을 NHN을 통해서 좀 아끼고 자기 기술을 같이 연동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다 서비스를 하겠다는 기술로 가는 거고, 셀바스 같은 경우는 음성 기술만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의료라든지 다양한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국내의 이런 그 중소기업들이 AI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체 플랫폼보다는 네. 기존의 플랫폼들을 활용하거나 협업을 통해서 나가는데,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과 협업을 해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 것을 많이 낼 것인가를 보고 네. 그 기업들을 좀 셀렉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픈 AI나 네이버 클라우드 X라든지 구글 정도의 그 기술 수준을 따라가기에 국내 기업들은 너무 늦었다, 유력하다. 그래서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협업해서 빨리 시장화시켜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 찾는 게 저는 옥석을 가리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과 협력을 하는지가 지금의 관점을 잘 바라봐야 되는 시점일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사실 또 AI가 주도하는 기술주 랠리에 낙관론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도이치방크를 살펴본다면요, 올해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 랠리와 또 인공지능 열풍 좀 다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AI가 좀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는 분석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표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대부분의 초기 기술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이 처음 도입될 때는 같은 이야기가 늘 반복해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하죠. 실제 이제 도이치방크라든지 미국의 약간 이 부분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죠. 같은 스타트업인데 AI만 들어가니까 40% 뻥튀기 돼 있더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합리적인 근거는 뭐냐면 AI만 들어갔을 뿐이지 실제 수익 모델이 뭔지 잘 모르겠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데 AI라는 것만 달아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우리 국내에도 한 20여 년 전에 닷컴 버블이 불 때 그 당시 유행은 다 닷컴을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것만 붙여도 투자가 일어나고 이런 시기였었는데, 지금 그런 시기지 않느냐라는 비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AI로 간다는 것입니다. 간다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서 옥석이 갈라지겠지만 대세는 분명히 가는 것이다. 내년도에 가장 큰 화두는 저는 AI 기술일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AI로 가기는 간다라는 관점이신데, 사실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대기업들도 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I 기술이 저희가 관심이 많은 단계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걸음마를 막된 단계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기업의 승패를 가를 요인은 어떤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누가 플랫폼을 장악하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오픈 AI가 발표한 것은 굉장한 기술 혁신이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폰이 저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앱스토어 때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앱스토어를 열어서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개발자들도 돈을 벌고 그 장을 열어준 애플도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사실 손 안 대고 코푼 적인 거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죠. 이번에 오픈 AI가 발표한 게 그런 식입니다. 많은 스타트업이나 개발자들은 위기를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일반인들도 음성을 통해서 앱을 개발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런데 그걸로 해서 돈도 벌 수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 개발해서 앱스토어 올리고 싶어도 개발자에게 맡겨야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시대까지 넘어섰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런데 그걸로 돈도 벌 수 있다.
저는 더 많은 개발자나 더 많은 아이디어가 그 시장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격까지 낮춰졌다. 그래서 일단 플랫폼 시장의 장악력에서 이번에 오픈 AI의 발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후발 같이 경쟁하고 있는 구글이나 그다음에 테슬라의 X라든지 메타라든지 어떤 전략을 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는 사실 이들과는 전혀 다른 전략입니다.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B2C보다는 그 B2B 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적용하고 싶은 많은 기업들에게 자기들이 만든 기술 플랫폼을 빌려줘서 그걸 AS해주고 거기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가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하고 네이버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하고 있는 AI도 비즈니스가 달라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은 누가 그 시장에서의 그 플랫폼을 먼저 장악하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익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 이맘때나 올 초까지만 해도 GPT 3.0이 나왔을 때 막 환호했죠. 야, 얘 봐, 막 말을 하네, 뭐 생각을 읽어주네, 그림도 그려주네. 그냥 흥미와 뭐 어떤 흥미로움과 이런 게 중심이었다면 아마 이 하반기부터는 지금 수익 모델의 싸움이에요. 이미 오픈 AI가 수익 모델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로바엑스 네이버 수익 모델을 내놨죠. 그러니까 어떤 수익 모델과 그 수익 모델이 어떤 진입 장벽이 있느냐를 보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우리가 AI를 사람들이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지난주 오픈 AI 개발자 회의 때 샘 울트먼 CEO가 뭐라 그랬냐면 이미 1억 명이 쓰고 있고 200만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 중에 92% 400개가 넘는 기업들이 AI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AI는 우리 그 실생활에 다 들어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요 AI 관련 시기는 말 그대로 초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가치가 높은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가치가 높은 것이고 초기 개발에는 모두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의 시초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지포스가 필요하고 메모리가 하이밴드 메모리가 필요해서 지금 그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 단계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느냐, 누가 수익 모델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그 기업을 굉장히 판가름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주도권 역할 그리고 수익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내년에 경기 침체를 예고하면서 기술주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고금리 기조도 이어지게 되면서 기술주에 사실 좋은 상황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주의 앞으로 좋아질 방향성만 보고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유효할까요? 고금리 기조는 장기화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조하고 그리고 물가도 뭐 연일 높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용 지표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고금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갈 것이다. 그러면 고금리가 간다고 해서 반드시 기술주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냐? 저금리였을 때는 일종의 버블이었다고 본다면 고금리에서의 기술주의 판가름은 이제 알짜가 아닌 걸로 판가름해야 된다는 걸로 바뀐 것 뿐이지 고금리라고 해서 기술주가 반드시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기술주 중에서 수익 모델이 확실한 기업들은 훨씬 더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금리였을 때는 소위 말해서 AI만 붙었다. 뭐 뭔가 새로운 기술, 바이오만 붙었다만 하면 그냥 투자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옥석이 분명한 시대로 바뀌었을 뿐이지 기술주의 가치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특히 AI 관련된 시대는 이미 접어들었다고 보고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재무구조 AI 기업들 중에서 재무구조가 그나마 괜찮은 기업들로 옥석을 가린다면 저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